그린지방이 오디오북. 서울의 새벽은 거짓말쟁이에요. 희망처럼 보이잖아요? 동트는 하늘, 첫 지하철의 불빛, 텅 빈 도로. 마치 새로운 시작 같지만 아니에요. 그냥 어젯밤의 연장일 뿐이에요. 이 도시는 꿈꾸는 곳이 아니에요. 꿈꾸어야만 살아남는 곳이죠. 꿈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생존의 의무.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스스로에게 다짐해야 하는 오늘도 버텨야 해. 이 이야기는 한 여자의 추락이 아니에요. 시스템이 사람을 갈아내는 방식에 관한 부검보고서예요. 그리고 갈려진 뼈가루가 먼지가 된 영혼이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에 관한 복수극이에요. 제 이름은 이지유. 30을 앞둔 나이 29.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어요. 학점은 3.8, 토익은 950점, CFA 레벨 1도 통과했죠. 그런데 제 직책은 비정규직 2년 차예요. 그게 다예요. 제 책상 서랍 안에는 재계약 서류 내부, 진통제 3통, 사표 초안 7장이 들어있어요. 7장이요. 매번 쓰다가 찍고 그렇게 7번. 오늘도 8시 20분에 출근했어요. 정규직 사람들이 오기 한참 전에 일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려고요. 보이지 않는 노력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게 한국 기업의 첫 번째 법칙이에요. 커피를 마시며 스스로에게 다짐해요. 올해는 다를 거야. 하지만 마법은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로. 애틀랜틱 캐피털 22층은 보이지 않는 벽으로 나뉘어 있어요. 동쪽은 정규직들의 세계예요. 개인 사무실, 인체공학 의자, 듀얼 모니터, 에스프레소 머신, 심지어 창문도 더 커요. 서쪽은 우리예요. 비정규직. 낡은 플라스틱 의자, 바퀴 하나 고장난 의자, 싱글 모니터, 자판기 커피. 점심시간도 달라요. 정규직은 1시간 반, 우리는 50분. 이동시간 포함이에요. 박선영 선배는 그 경계 어딘가에 있어요. 1년 반 전에 정규직이 됐지만 동료들은 여전히 저쪽 출신이라는 눈빛으로 봐요. 왜냐고요? 한번 비정규직은 마음속으로도 영원히 비정규직이니까요. 오후 6시, 강민준이 출근했어요. 네, 출근이요. 오후 6시에. 아, 미안해요. 오전에 아침 미팅에 있어서. 민주는 인턴이에요. 하지만 정규직 전환 우선 검토 대상이죠. 부사장과 어떤 인연이 있대요. 그는 착해요. 진짜로. 커피도 사주려 하고 존댓말도 쓰고. 그런데 그 친절함이 더 잔인하게 느껴져요. 그는 간절함이 뭔지 몰라요. 야근을 해본 적도 없어요. 필요하지 않았으니까요. 밤 11시 50분. 집에 와서 샤워를 해요. 물줄기 아래서 소리 없이 울어요. 물소리에 묻히도록. 그게 제 유일한 감정 배출구예요. 누가 들으면 안 돼요. 벽이 얇거든요. 옆집 사람이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니까.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켜요. 비공개 SNS 계정이에요. 라이프 오버 컨트랙트 워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 432명이 팔로우하고 있어요. 오늘 하루를 그림으로 그려요. 사무실 책상에 묶인 사람. 줄에는 재계약, 정규직 희망, 생활비, 부모님 기대. 제가 간절히 꿈꿔온 안정은 사실 자유의 반대말이었어요. 점심시간, 박선영 선배랑 구석진 자리에 앉았어요. 지유야, SNS 조심해.
선배도 7년 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대요. 회사 복지 문제를 지적하는 글을 썼다가 회사 이미지 실추. 그래서 2년을 더 계약직으로. 그래도 결국 정규직이 됐잖아요. 그렇게 말했더니 됐어. 근데 그 과정에서 뭘 잃었는지 알아? 35이 되도록 결혼도 못했어. 언제 웃었는지 기억도 안 나. 지우야,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낀 적이 별로 없었어. 선배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 회사에서 살아남으려면 결국 나처럼 될 수밖에 없어. 시스템이 그래. SNS 계속 하고 싶으면 각오해. 중립은 없어. 순응하거나 떠나거나. 그날 밤 이메일이 왔어요. 플럭스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 단기 프로젝트 제안. 협의 가능한 보수. 기회일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주말에 개인 프리랜서 프로젝트 해도 되냐고. 계약 기간 중 외부 활동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충성도 문제예요. 본업에만 집중하세요. 충성도. 마치 봉건시대 신하가 임금에게 바치는 충성 같았어요. 결국 플럭스에 거절 메일을 보냈어요. 죄송합니다. 현재 상황상 참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월요일 아침 전사공지 정규직 전환심사 대상자 발표 총 10명 계약직 47명 중 확률 2.1%. 이게 한국 기업이 만든 홍보 게임이에요. 사무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비정규직은 더 이상 동료가 아니에요. 경쟁자예요. 짧은 위로는 사라지고 서로의 업무 시간을 감시해요. 누가 몇 시에 왔는지, 누가 먼저 가는지. 시작됐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하지만 그 마지막이라는 말이 무서워요. 출근 시간 오전 7시 30분, 퇴근 밤 11시. 주말도 회사에서. 주당 제안서 5개 이상. 제 책상 서랍에는 커피 믹스 1박스, 에너지 드링크 12캔, 진통제, 안약, 파스. 저는 기계가 됐어요. 지호 선배, 오늘 회식 가요. 난 괜찮아. 가봐. 그렇게까지 해야 해요? 너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는 이해하지 못해요. 그의 인생에서 간절함은 선택이지 필수가 아니었으니까. 내일이면 면접이에요. 예상 질문 리스트 5번째 수정본. 우리 회사를 선택한 이유는? 안 돼. 너무 자기적이야. 진실이 없어. 간절해 보이되 절박해 보이진 말아야 해. 자신감 넘치되 건방지면 안 돼. 내일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월요일 오전 10시 대회의실. 3명의 면접관 앞에 섰어요. 부사장, HR 이사, 그리고 제 상사. 네, 3가지 주요 프로젝트에서 팀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가정 환경은 어떤가요? 가정 환경이요? 결혼 계획은? 아이는? 부모님과 동생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부서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하는 게 보였어요. 가난한 집안 출신, 절박함, 불안정성. 그게 저를 평가하는 잣대가 된 거예요. 수요일 오후 3시 전사 공지 알림. 정규직 전환 대상자 발표. 강민준! 인턴 6개월 차. 민준! 화장실 칸 안에서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공기가 안 들어와요. 허벅지를 꼬집었어요. 현실을 잊지 않으려고. 지우 선배,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축하해, 민진아. 잘 됐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이미 기계처럼 무감각해져 있었어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글자가 흐려져요. 왜 이러지?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요. 숨쉬기가 어려워요. 일어나야 하는데 다리에 힘이. 과로, 극심한 스트레스, 수면 부족, 영양 불균형. 이대로 가면 큰일 납니다. 얼마나 쉬어야 하나요? 지금 목숨이 중요합니까? 회사가 중요합니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모르겠거든요. 천장을 바라봐요. 지난 2년이 빠르게 지나가요. 첫 출근 날. 노력하면 정규직 될 거야. 상사의 압박, 동료의 격려, 선배의 경고. 순응하거나 떠나거나. 제가 알았어요. 저는 회사가 강제로 만든 노예가 아니었어요. 스스로 선택한 노예였어요. 정규직이라는 강근에 이끌려 스스로 목에 줄을 건 2년간 쌓인 모든 것들을 썼어요. 무급 야근 시간, 주말 출근, 체중 감소, 건강 악화, 친구들의 이탈, 눈물, 쓰러짐, 그리고 결국 정규직이 되지 못했다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 비정규직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시스템이 부서진 것입니다. 1시간 만에 리트윗 10만, 3시간 만에 뉴스 기사화, 6시간 만에 청와대 국민청원. 나도 똑같다. 우리는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다. 비정규직 폐지! 하지만 그런 말 한다고 정규직 되나? 그만두면 되잖아. SNS 활동 때문에 재계약 심사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됐어. 끝났네. 플럭스 크리에이티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정규직 제한. 연봉 1.5배. 그리고 당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재계약을 기다리는 계약직이 아니에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낡은 키보드, 메모지 뭉치, 빈 커피 봉지, 진통제통, 그리고 재계약 서류들. 후회하지 않겠어? 이미 2년 동안 후회하며 살았어요. 이제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5년 후, 저는 지금 연단 위에 서 있어요. 계약서 프로젝트를 론칭했어요. 부당한 노동 계약 분석, 노동자 관리 교육, 기업 변화 촉진. 박선영 선배는 노동 컨설턴트가 됐고, 강민주는 노동개혁 TF 팀장이에요. 모든 것이 완벽하진 않아요. 하지만 변화는 시작됐어요. 어느 카페. 젊은 여성이 이력서를 써요. 비정규직 권리, 부당해고 대응법, 이지유 계약서 프로젝트. 저는 제 가치를 압니다. 그리고 저를 존중하지 않는 곳에서는 일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분노에서 시작됐어요. 하지만 희망으로 끝나요. 시스템은 강해요. 하지만 사람은 더 강해요. 당신이 어떤 계약서 앞에 서 있든 기억하세요. 그 계약서는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당신을 정의합니다. 싸우는 모든 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계약서를 넘어서 우리는 인간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